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자, 정말 챗 GPT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한 3월, 4월에 많이 발전을 해서 더 발전을 안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발전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발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챗GPT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챗GPT를 활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점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교육에 조금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산업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사용하면서 점점 우리 환경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죠. 1400년도에 출판 인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책을 하나 쓰는 것은 진짜로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면서 책을 써서 책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한 땀 한 땀 작성을 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출판 인쇄기를 이용해서 책을 찍으면은 그 책 내용 안에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뭐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인쇄를 이용한 책 제작을 험담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지금이야 모두 다 오히려 그렇게 책을 베껴서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이제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도에 미국에서는 시험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이제 미국 학생들이 잘 못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더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도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례로 검색 엔진이 막 부흥이던 시기에 검색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엠파스를 못 쓰게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엠파스가 그때 검색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엠파스를 쓰면은 검색 결과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웃기게 엠파스를 못 쓰게 하는 검색 엔진 대회, 검색 결과 찾기 대회 이런 대회도 있었죠. 자, 이제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챗GPT도 이제 이런 종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챗GPT를 못 쓰게 한다고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뭐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시대는 그냥 흘러가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챗GPT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대학교에서는 못 쓰게 한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쓰게 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요. 못 쓰게 하는 것 자체도 뭐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은 더 많은 것을 놓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앞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I랑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AI랑 같이 작업을 안 하는 이제 분야는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누가 더 협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도 학생들이 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협업이라는 것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도 늘 친구들하고 동료하고 협업을 하라고 하지 어떻게 하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해주지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번에는 책을 하나 쓰는데 중간에 7장이 너무너무 쓰기 싫었는데, 그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큰 영역을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책을 잘 썼던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모르고 쓸 수는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챗GPT한테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하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애가 하는 것이 진짜로 진실된 얘기인지 사실인지 점검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체크리스트,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말 이제 하반기에 되면 더 많은 생성형 AI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지금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그인 서비스로 더 많은 서비스들하고 연계가 될 것인데, 자, 점점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AI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 봐야겠죠. 지금이야 뭐 생성형 AI라고 해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조금 더 나가면 뭐 동영상을 만드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조만간에는 뭐 여러분의 생활, 뭐 회사의 업무를 구성하고 뭐 학교의 교과 과정을 만들고 이런 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이런 AI, 챗GPT 서비스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학교에서 챗GPT 사용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가지 분야, 이제 일단은 협업하는 거, 그리고 진실성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사용해 보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